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2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21일 차고요. 네, 기브앤테이크예요. 책 너무 좋죠. 그래서 기브앤테이크 오늘 167페이지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이아몬드로 태어난다. 다이아몬드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읽을 차례예요. 네, 한번 볼게요. 네. 1980년대 초반 심리학자 도브 에덴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예요. 놀라운 연구 결과. 그것은 이스라엘 방위군 병사들이 훈련을 받기 전에 미리 누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둘지 예측하는 연구였다. 누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 중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성장한 에덴은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에덴은 훈련을 받으러 이제 막 소대에 도착한 천여 명의 군 훈련병을 이제 막 도착했대요. 훈련소에. 천여 명의 훈련병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에게 주어진 자료는 훈련병의 적성검사 점수, 기초훈련 성적, 전임 지휘관의 추천 등이었다. 에덴은 이런 정보만으로 병사들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뛰어난 병사가 될 잠재력이 풍부한 훈련병을 가려냈다. 잠재력이 풍부한 훈련병. 착착 가려내는 눈이. 그래서 병사들은 11주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 전술, 그다음에 독도범, 작전 규정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렀다. 네, 뭐가 터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훈련 교관이 직접 무기를 다루는 능력도 평가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처음에 에덴이 잠재력이 풍부한 병사로 지목한 훈련병들이 3개월 후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그들은 전문 지식 평가에서 9%, 무기 숙련도 평가에서 10%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에덴이 잠재력이 풍부한 병사를 가려내는데 이용한 정보는 무엇일까? 당신이 이스라엘 방위군의 훈련소장이라면 병사들의 어떤 특성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겠는가? 에덴이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이끈 고전적인 연구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 대답은 한층 쉬워진다. 로젠탈은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던 레노어제어 콥슨과 팀을 이룬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유치원부터 5학년 사이에 18개의 학급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 인지능력 평가 시험을 치르게 했다.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좌우하는 오히려 추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시험이었다. 이때 시험을 치른 학생의 20% 정도가 뛰어난 지적 잠재력을 지닌 영재로 분류되었다.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시험 결과를 교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영재들이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비범한 성취를 이룰 거라는 암시를 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시험을 치렀을 때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은 학생들의 점수가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크게 향상되었다. 다른 학생들의 IQ가 평균 8점 오른 데 비해서 영재들은 평균 12점이 올랐다. 1학년 영재들은 IQ가 친구들보다
약 15점 높았고 2학년 영재들은 10점 정도 더 높았다. 흥미롭게도 2년 후에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다. IQ 검사는 학생들의 잠재력을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잠재력이 큰 학생은 학급의 다른 친구들보다 점점 더,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똑똑해졌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IQ가 잠재력이 큰 학생을 선별하는 핵심적인 근거인, 핵심적인 근거인 듯했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적어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헷갈리죠.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 처음에 잠재력이 큰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하버드의 인지능력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게 아니다. 로젠탈은 순전히 무작위로 20%를 선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잠재력이 이 친구들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선별을 한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선별을 한 거예요. 20%를. 그래서 그것은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고안한 실험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재력이 있던 없던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예. 그래서 로젠탈은 각 학급에서 무작위로 학생 20%를 뽑아 잠재력이 큰 학생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80%는 실험 통제군이었다. 잠재력이 큰 학생으로 분류한 20%는 학급 친구들보다 더 똑똑한 학생들이 아니었다. 결국 차이는 학생의 머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사의 마음에 있었던 셈이다. 교사의 마음, 그죠? 리더의 마음, 리더가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리더, 스승님, 선생님께서는 너는 정말 잘해, 너는 잘해, 너는 잘해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세요? 왜 꼬시세요? 하면서 있잖아. 왜 기분 좋게 하시는데요? 기분 좋게 하신다고 제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그러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리더가 교사의 마음처럼 이렇게 교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엄청난 스승님을 만났죠, 우리는. 잘한다. 너는 이거 그냥 무조건 잘한다가 아니라 이거 잘해 하고 칭찬을 정말 아끼지 않고 하시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나는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나 동생 더 좋아했는데 아닌데. 오빠 더 좋아하고 뭐 쌍둥이 더 좋아했고 언니도 좋아했고, 여동생도 좋아했고, 아닌데, 엄마 그랬잖아. 이랬잖아. 막 이러면서 뭔가 어릴 때, 네, 안녕하세요. 개나리님. 어릴 때 내가 3살 이전에 어떻게 세팅이 돼서 믿음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이제 학교에서는 그 믿음이 있지만 선생님이 그것도 있지만 그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만 끊임없이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바라봐주는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엄청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사의 신뢰는 자기 중심적 예언을 만들어낸다. 자기 중심적인 예언을 한다. 예언을. 어, 제가 이제 관계를 딸이라고 하니까 참 그걸 희한하게 좀 약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딸이 제가 이 일을 좋아하고 확신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저는 가족들이 하는 사업이 참 보기 좋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지만 20살 이전에는 가족들이 하면 얼마나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저는 어린이집을 했지만 뭐 정글인이라는 실내 놀이터 자영업을 했지만 그거를 물려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계속 물려준다고, 이걸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엄마들한테 또 막, 힘들어가면서 신경 쓰이고 막 또 있죠. 어린이집하고 이런 데는요. 그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보다 또 교육원도 제가 같이 했거든요. 교육원의 그 지사 팀들하고 얼마나 신경전이 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거를 내 일을 너도 해봐라는 말은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저도 오래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일은 정말 아이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세상이 바뀌는데 딱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온라인 세상에 온라인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는 개인 맞춤형 시대에 개인 맞춤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그런 거예요. 본인이 1년 동안 되게 열심히 뛰었는데 계속 자기 뛰었는데 본인 직급은 아주 작아요. 본인 직급은 아주 작아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 그 밑에 있는 파트너를 돕는데 계속 이제 여쭤보는 거죠. 스님한테 여쭤보면은 오다 가다 여쭤보고 또 있죠. 뭐 애기 데리러 가다가 여쭤보고 여쭤보다 보면은 계속 그 밑에 있는 파트너가 팀 엘리트가 돼야 된다. 파트너가 팀 엘리트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딴 거보다. 파트너가 네가 팀 엘리트이지. 우리는 백만장자고 그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거는 이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이 사람을 네가 뛰어서는 이 사람을 팀 엘리트가 되도록 도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린 뭐야? 뭐, 아니,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돼야지. 제가 먼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제가 감히 두더지 그 망치로 쿵 때리듯이 쿵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내가부터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면서 그쪽 라인을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게 자기보다 훨씬 크게 직급을 훨씬 자기하고 끝과 끝의 차이로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교사, 어떤 리더,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내 몫인 거예요. 똑같이 다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안 받아. 내가 아니야라고 거부하고 있으면 그게 늦어지는 거더라고요. 늦어져요. 그래서 늦추고 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건 누구다? 나예요. 그래 놓고 주변에 왜 저러는데? 왜 저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는 만났어요. 만났고 누구보다 선생님,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근데 여기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언을 만들어낸 교사의 신뢰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치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어떤 학생에게 잠재력이 있다고 믿을 경우, 교사는 그 학생이 높은 학업 성취를 이루리라고 크게 기대한다. 교사가 학업 성적을 이룰 거라고. 따라서 교사는 그 학생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 학습과 발전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저거 잘하는데 라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한다고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게 9개라도 굳이 못하는 거 한 개 찾아내려고 하는 게 그 에고의 습성이잖아요. 9개를 잘해도 저거, 옥의 티가 어딨어? 옥의 티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옥에 어떻게 해서든 저 티를 갖다가 확대를 시켜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에고의 성질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도 꽤 오랫동안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2주 전부터 발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제 또 2번, 3번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제도 발표하면서 그 마음이에요.
나 요번에 이제 60 되는데 60 되기 전에 한 3년 집중해서 일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아, 세상을 바꾸는 일이구나. 웰리스. 진짜 세상을 바꾸는 일이구나라는 게 가슴에 와닿고요. 와닿다 보니까 크게 받아들이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무거워요. 차이점을 알아요. 근데 무거워도 뭐 적당히 살만한 거예요. 내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제가 스스로 이제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무거워도 뭐 모르겠다. 그냥 무거우면 그냥 붕 저 있잖아요. 시커먼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뭐 있으면 내가 뭐 알겠어 하고 막 그 에고의 그 배짱 튕기고 하는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쓰레기, 세상에서 보이는 마음의 불편함들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자부심으로 내가 난데, 난데, 내가 난데, 화나고, 분노하고, 내가 바라는 거,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집착해서 저항하는 마음. 아우, 크죠? 저항하는 거. 표를 덜 낼 뿐이지, 덜 내는 거지, 저항하는 거. 걱정, 불안해서 하는 거, 불안. 막 이 여러 가지가 다 있는 슬픔, 무기력, 그죠? 죄책감, 비난, 비판하는 거, 수치심,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제 안에서 보면서도 그래, 머리로만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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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던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진짜 밖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잖아요. 밖에서 보이는 거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거든요. 아이고, 막 저 일도 안 하고 막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내 안에 있거든요. 일하기 싫었고 막 이런 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거를 밖에서만 보고 내 안에 있는 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들을 정말 능력이 있는데 어릴 때 상처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여기서 또 지랄한다. 미쳤나. 이런 마음이 속에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할 거는 아이고, 미쳤나. 아이고, 지랄한다 하는 그게 분노잖아요. 이 분노에 대한 실체를 요번에는 이제 그 질의응답 하면서 해결하려고. 그쵸. 그게 올라오잖아요. 해결하려고. 그래서 저는 제 문제를 이제 제 쓰레기, 저 밖에서 보는 거를 통해서 제 안에 감정이 올라와 있는 이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내가 가벼워져야 사람들에게 부딪힘이 없어요. 내가. 그거를 어제도 발표를 하고, 발표하고 나서는 금방 예전에 처음에 초보 몇 년 동안은 발표하면 발표하는 순간, 그러네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래서 되게 좋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무겁게 있잖아요. 무겁게 삭혀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삭혀놔서 금방 좋아지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점점 자고 일어나면 또 좋아요. 그냥 가벼워요. 아, 쓰레기통이 좀 비워졌다? 쓰레기통이 좀 비워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밝아져야, 내가 밝아야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로 이제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뭐, 이게 쓰레기통에 들고 있으면 뭐예요. 다 그냥 갖다 쏟아 부어버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그래서 이 격려와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내가 맑을 때 해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게 있잖아요. 격려를 정말 진심으로 한대요. 하긴 해요. 근데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격려를 하죠. 위치성이 있고. 아니면 말을 안 해. 근데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는 게 진심이 우러날 때도 있어요. 안 우러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우러나긴 하지만 또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다 할 수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그래서 호킨스 박사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해라. 사랑과 정성으로. 매니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매니아. 매니아 뭐요? 좋아하잖아요. 우리 제품을. 그래서 또 계속 쓰시는 매니아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이
매니아가 되고, 아, 저 사람은 믿고 소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적당히 해. 쟤 만났는데 기분 나빠 죽겠네. 뭐, 말은 안 하지만 기분 나빠. 그 연결이 되겠어요? 연결선이 200 이하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거야. 꾸준해.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는 계속 만나요. 계속. 그쵸? 내면에서의 똑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쓰레기통을 확 들어 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확 들어 그냥 쏟아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아침에 나오는데 쓰레기 차가 두 대가 꼴목을 막고 있더라고요. 완전 쓰레기를 뒤집어 엎어서 하는 쓰레기차와 그다음에 이제 종량 그 뭐야 그 뭐죠? 쓰레기 분리해서 나눠 놓은 것들을 이제 버리려고 막 치우는데 그걸 치우면 깨끗해져요. 도로가 뻥 뚫려요. 막 앞에 놔뒀거든요. 골목에. 그래서 쓰레기를 뒤집어서 확 없는 걸 보고 그래, 시원하다, 저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데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만 보인다면 네.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좀 밝게 자신감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예,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기 뭐야 황윤영님 저한테도 이걸 좀 주세요. 호스트 그거를 우리 상희님 그 저거를 예, 요거를 주셨어요? 네. 하나 꼭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켜놓으셨는지 아시는지 모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닫았습니다. 네. 켜놓으신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항상 또 모르니까 항상 저도 호스트 주세요. 감사해요. 막 보고 딱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화면보다 보일 때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볼게요. 그래서 그 격려에 자신감을 갖게 하며 학습과 발전을 이끄는 거, 나아가서 더 따끈하게 대화하고, 더 어려운 과제를 내주며, 더 자주 지명하는 것은 물론 피드백을 꼼꼼히 해준다. 따뜻, 따뜻하게 대화하고, 그죠? 나아가서 더 따뜻하게 대화하고 어려운 과제를 내줘도 더 자주 지명하는 것은 물론 피드백을 꼼꼼히 해주게 된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제 해독하시는 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옛날 같으면 하고 또 뭐 해야 되지? 저도 모르는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럼 소개가 안 나와요. 소개가 안 나오는 이유 있죠. 많은 제품들이 나갔는데 소개가 안 나오는 이유. 다시 재구매가 안 되는 이유. 관심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내가 얼만큼 가졌나. 그래서 BA방에서 그렇게 관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는데 신청들 왜 안 하세요? 스폰서한테 저 이거 합니다라고 신청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각성할 수 있는 시간, 그렇죠? 많이 뛸 수 있는 시간을 아마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실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관심은 그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과 소외 계층으로 낙인찍힌 학생들의 성적과 IQ를 향상시키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보장해 먹었네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누가? 교사의 관심,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중요하다.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막 그런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지금 제가 매일매일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해독이 들어간 사람한테.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떤 얘기를 제가 또 이제 해드릴 수가 있고 그냥 매일 통화도 하고 그냥 관심이 드는 거예요. 관심을.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내가 관심을 주지 못하는 건 내가 만약에 있다면 관심을 주지 못하는 건 내가 왜 그럴까?
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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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안 나오면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밖으로 눈이 뻗쳐져 있고 밖으로 보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보는 건데, 그쵸? 근데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밖으로만 보다 보면은 세상이 왜 뭐 비가 오네 뭐 하네 밖에 있는 것들을 막 이러다 보면 내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바빠요. 안 돼요.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볼 수 있는 왜 나에게 질문하는 거 세 번에서 다섯 번을 하는 거. 그죠?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심리학자, 심리학자 이주샘 켄트 하버, 어, 이- 이주심과 켄트 하버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실에서는 자기 중심적 이해원이 실현된다고 결론 지었다. 교실 안에서는 교사의 자기 중심적 이해원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유튜브 보고 이해 먼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련된 것들은 그런 건 저는 안 보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건강 관련된 거를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뭐 건강 관련돼서 라방을 하려고 라이브 방송. 제가 또 어제 이번에 발표하면서 제가 또 알았잖아요. 아, 나는 체계적인 강의를 못하니까 라방이 짱 맞는 거예요. 라방이 수다 떠는 거 있잖아요. 수다 떨면서 하는 게. 체계적인 강의를 한 사람은 수다 떨면서 하면 딱딱 끊겨버리면 이게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가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다 어느 정도 핵심을 알고 있지만 이 틀을 가지고 가면은 라방은 못해요. 해보니까 라방은 하다가 중간에 소통해야 되거든요. 이건 소통. 소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소통이라서 라방은 체계적인 걸 갖고 내가 여길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체계적인 강의를 잘 못한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의식 수업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진실되게 소통할 수 있는 거. 그쵸.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라이브 방송에서 하는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내가 잘하는구나. 저는 라방이 체질에 맞아 그러면서 제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단점이 아니라 장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교실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언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미래를 보고 네. 이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내가 내 스스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특히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얘기를 해서 듣지만 늦어요. 아까 얘기했죠. 1학년들이 효과가 더 있다. 1학년 영재들은 IQ가 친구들보다 약 15점 높았고 2학년 영재들은 10점 높았다.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신념이 생기거든요. 그 교사님 어릴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 누군가 주변에서의 리더들과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영향이 있죠. 누구를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좋은 조언을 주느냐, 그것 또한 조언을 주는 분들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통을 확 뒤집어 엎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3년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이 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한 단락을 다 하지 못했어요. 네. 다이아몬드. 제목이 참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이아몬드로 태어난다. 인간은 누구나 나도 다이아몬드로 태어났다. 그쵸?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12월 6일, 7일 깨달음 시크릿 있는 날입니다. 네. 어, 원석에서 뭐 이상한 것들이 막 묻어 있는데 닦아서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그런 수업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